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생긴 첫 나라 고조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여러분 단군 신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 단군의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신단수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미인 단군과 왕이라는 뜻을 왕검을 합쳐서 단군 왕검이라는 존재가 되었다는데요. 여러분 아까 군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군장이 여러 세력들이 통합해 만든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점차 세력이 커져서 연맹체 국가가 되는데요. 여러 세력들의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 왕의 칭호를 사용할 정도로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위만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상 혹은 니계상 등의 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왕과 별도로 상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조선은 중국의 한나라 때 무제라는 왕에 의해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싸우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 범위를 통해서 고조선의 이렇게 이 나라의 범위가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고조선에는 그때 벌써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조 금법이라는 법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8가지의 금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고조선이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구절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라라는 법이 있었고, 나머지 세 번째는 도둑질한 자는 데려와서 노비를 삼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왜 세 개밖에 없냐면 이 세 개가 중국 역사책에 써져가지고 전해져요. 다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만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으로 갚는 걸 통해서 이 정도로 생명을 중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곡식으로 갚는다. 있는 곡식이 있어야 갚잖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사용 재산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비라는 계급이 있었구나. 노비가 있고 평민이 있고 이런 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겠는데요. 기원전 5세기 무렵 철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농기구,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철로 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 농산물을 누가 더 차지할 거냐라는 싸움이 늘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한 점은 이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이 위치를 선생님이 글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만 중요한 건 시험에 이렇게 지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도로 예를 들면 동해 이 부분을 딱 가리고 동해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들을 잘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여는 만주 지역에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었고, 옥저동해는 동해안가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삼하는 세계의 한 나라라는 뜻인데요. 마한, 진안, 변안이라는 게 있고, 이게 나중에 삼국시대로도 연결이 됩니다. 네, 등장한 여러 나라 중에서 특히 쌤과 함께 부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크게 사출도와 순장이 유명한데요. 사출도는 뭐냐면 네 방향으로 난 길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앙에 왕이 딱 있고 네 세력이 연합된 부여 특유의 연맹체 국가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세력의 이름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였다고 합니다. 순장은 뭐냐면 따라 죽을 순자에 장례 장자를 써요.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어서 묻어지는 제도가 바로 순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여 왕은 굉장히 왕이 센 거죠. 왕권이.
왕이 죽으면 같이 죽기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셌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너 왕 때문에 너 흉년 든 거야 해가지고 왕을 교체하거나 죽여버릴 정도로 왕권이 약했는데 점차 왕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도 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했는데 이건 다 동물 이름이에요. 한자로 뜻을 살펴보면 마가는 경주할 때 마니까 말이고 우가는 한우할 때 우거든요. 그래서 소이고 저가는 여러분 저팔계 아시죠? 저팔계 할 때 저라서 돼지고요. 구는 백구할 때 구라서 개를 뜻합니다. 이 동물들 낯이 굉장히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 윷놀이에 도개, 걸륜, 모 그 동물들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로 유명한 신채호라는 사람이 윷놀이가 사출도에서 유래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도 좀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주세요. 아까 배운 사만이란 나라가 그대로 삼국시대로 계승이 되는데요. 지도를 잘 살펴보시면 마한 지역이 백제가 되고요. 진안 지역이 신라가 되고 변한 지역이 가야가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야는 철기 문명을 화려하게 꼽힌 나라지만 연맹 국가에서 그쳐버려요. 고대 중앙집권 국가, 나중에 다 배워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국시대로까지는 쳐주지 않는 비우는 나라예요. 하지만 연맹을 이루어서 되게 나라다운 나라로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요. 3, 4세기 때는 이게 가야는 여러 가야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금강가야라는 데가 중심이 되었고요. 5, 6세기가 되면 그 중심지가 이동을 합니다. 대가야 중심으로요. 그러다가 6세기 중반에 신라에 흡수되는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첫 수업을 마치겠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